김도영 선수가 올해 1억? 1억이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아마도 테이블 밖을 넘어선 금액이 이미 넘어섰을 겁니다. 이미 김도영 선수 정도의 활약을 하면 그 해당 연차의 최고 연봉을 주목하게 돼요. 아마 이정우 선수가 갖고 있는 기록보다는 무조건 많이 주려고 네. 할 겁니다. 이정우 선수가 기본으로 3.9억 4억은 아마 보장을 안고 할 받았을 거다. 거고 거기서 이제 구단이 김도영 선수의 유니폼 판매량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구단에 공헌을 했잖아요. 네네. 요 부분을 또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음. 연봉을 좀 더 높여줄 것인지 그것도 저 재미있는 관전 내년이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유단장의 머려진단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봉 협상 이야기를 들고 오셨네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봉 협상 사실상 물밑에선 거의 다 종료가 됐고 이제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네, 과거에는 한 10년 전에는 연봉협상 이제 중간중간에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 끝나고 한 번에 발표를 하는 추세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장으로 있는 동안에 다 그 해에 다 연봉협상을 마무리 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음 해에 조금 이렇게 산뜻한 기분으로, 그러니까 말끔한 기분으로 그러니까 출발하려고 그래서 좀 되게 조금 적극적으로 네. 했었죠. 네. 보통 근데 연봉이 뭐 그냥 좀 잘했는데 막 하면서 이렇게 뭐 한 100만 원 더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네, 이게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의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조마조마 내 연봉 얼마나 깎일까 네, 하는 네. 순간이기 때문에 이 희비가 엇갈리기 네. 때문에 굉장히 공정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보통 이제 시스템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이제 성적 책정표를 만들어서 맞아요. 뭐 이상이면 뭐 이하면 이제 얼만큼 몇 퍼센트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하겠죠. 대부분 구단들이 연봉 테이블 공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의 연봉을 알고 있어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연봉 협상을 잘하는 선수들 그런 데이터에 밝은 네, 선수들이 네. 각 구단마다 한두 명씩 있어요. 네. 있죠. 그런 선수들이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윤희상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윤희상 해설위원하고 상담을 하고 나 이 정도 고가인데 네. 어느 정도 할 것 같으면 너 이 정도 될 것 같아. 노무법인 마냥. 그러니까 윤희상 해설위원뿐만 아니라 네. 각 구단에 그런 선수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선수들도 자기가 연봉 협상 딱 들어갈 때 어느 정도의 성적표, 그러니까 가채점 결과표를 갖고 들어가서 체킹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도 이제 연봉 협상 테이블에 늘 앉으셨을 거 아니에요. 단장하실 때. 아니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연봉협상은 그러니까 FA는 조금 하는데요. 네. 일반 연봉협상은 그 실무자들이 거의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팀장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 밑에서 그냥 네, 네. 담당 직원이 네, 네, 이 정도인데 네, 뭐 근데 그 협상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네, 우리가 네. 사실상 이게 협상일까? 선수들은 협상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통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에이전트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연봉 미팅. 연봉 미팅. 네. 사실 뭐, 연봉 배급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네. 이따 얘기하겠지만 김도영 선수급 그러니까 올해 뭐 최고의 성적을 낸 선수들 정도야 이제 입김이 좀 있고 뭐 한번 붙어볼 만한데 대부분의 선수들은 진짜 하고 돌아서는 게 연봉 협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니까 이제 뭐 만약에 정세영 씨 올해 뭐 몇 타석에 서셨고 네. 타율 몇 분이고요, 실책 몇 개 하셨고요, 지각 몇 번 했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측정된 결과 2% 인상입니다. 뭐 네, 이렇게 네, 할 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근거를 대고서 말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일반 회사와 똑같습니다. 맞아요. 일반 회사도 네, 그렇죠 사실상. 연봉 근데 이제 영업사원이나 네. 인센티브가 있는 직종 이제 만약 김종 선수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뭐 그런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제가 기여한 부분이 이거고 그리고 나의 미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네. 예, 그때는 이제 협상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물론 프로야구 선수 해당이 아닙니다만 일반 직장은 아니면 나 이직할 수도 있어요. 네. 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있죠. 네. 근데 영업 사원들도 보면 그 인센티브 형태 아닌가요? 보너스나? 그러긴 한데 네. 이제 그 인센티브는 일단은 내가 성과를 내기 전에 책정이 된 부분이고. 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회사나 일반에서도 그렇고 프로야구단도 그렇고 자기 회사 고유의 그 연봉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산출이 돼버리면 바꿔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바꾸게 되면 다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그 선수들이 할 거 아니에요. 다들 와서 요청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못 바꿔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우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자꾸 김도영 선수 예를 들게 되는데 만약 김도영 선수가 시스템상 200%밖에 인상이 안 돼요. 올해 연봉에. 네. 아무리 내가 상한선을 늘리고 싶어도 이건 규정 외다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상식적으로 올해 연봉이 너무 적은 거야. 만약에. 네. 그럼 200%도 너무 사실 활약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다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이제 연봉 외에 어떠한 베네핏을 더 주죠. 네, 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성과급이죠. 이제 네. 이런 거 주잖아요. 이제 저희도 연봉을 함부로 못 줘요. 네. 네, 보너스도 못 주게 됐어요. 사실상 규정이 어긋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통 여행을 보내줍니다. 얼마 전 이제 한참 전 얘기지만 예전에 이제 모 드라마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을 때. 근데 이제 그걸로 갑자기 이제 해외 판매까지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들어오면서 이제 또 이제 그 드라마 PD들을 잡기 위해서 연봉을 더 주진 못하지만 이제 다른 베네핏을 주는 거죠. 전체 스태프들 괌으로 일주일 뭐 이런 식의 물론 그래도 나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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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물론 그래도 나갑니다. 그거보다는 프로야구 선수가 낫죠. 그러니까 왜 낫냐면 그 연봉 그 시스템이 그 사실 대부분 구단들이 제가 알기로는 2억 5천에서 3억이 넘어가면 그 연봉 테이블로 안 나와요.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이 고가라는 게 고가 점수가 2억 5천이 넘어가면 3억 넘어가면 안 나오기 때문에 임의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도 지금 4년차 최고 연봉이 이정우 선수의 3억 9천이잖아요. 이건 무조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 그 수준이면 임의 사정을 하게 됩니다. 구단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단이 정책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거죠. 김도영 선수가 올해 1억? 1억이죠. 1억 네. 연봉 네, 1억. 네, 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아마도 그 테이블 밖을 넘어선 금액이 이미 될 것이고. 넘어섰을 겁니다. 이미 넘어섰을 거고. 제가 봤을 때 일단 그 김도영 선수 정도의 활약을 하면 과거에 뭐 나성범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해당 연차의 최고 연봉을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김도영 선수는 우승도 했고 하면 아마 이정우 선수가 갖고 있는 기록보다는 무조건 많이 주려고 네. 할 겁니다. 이정 선수가 기본으로 3.9억. 예, 4억은 아마 보장을 안고 할 받았을 거다. 거고 거기서 이제 구단이 김도영 선수의 유니폼 판매량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구단에 공헌을 했잖아요. 네네. 요 부분을 또 어떻게 보고 어떻게 연봉을 좀 더 높여줄 것인지 그것도 저 재미있는 관전 내년이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4년차? 3년차? 4년차. 4년차. 내년이면, 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유니폼에 통하는 판매 수익이 올랐다고 해도 그 연봉에 들어가는 항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보너스를 줄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보너스는 줄 수 있는데 마진의 일부분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근데 그 마진의 일부가 이제 지급은 됐어요. 이미? 그렇죠. 이제 유니폼 판매 이제 계약이 돼 있거든요. 네네. 선수들이. 이제 그거 이상으로 워낙 그 많이 구단의 수익을 발생시켜 줬으니까 가외 뭐 보너스는 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연봉의 항목은 아니거든요. 항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단 김도영 선수 아마도 이제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고 이것도 역시 네네. 예, 네. 작년 올해 세웠던 네네. 기록도 갈아치웠듯이 연봉 기록도 갈아치울 것이고 궁금한 게 좀 젊은 기수들 네. 예, 뭐 원태인 올해 이제 맹활약 펼친 네네. 정혜영 네. 뭐 한 얼마나 받을까? 저는 원태인 선수가 올해 연봉이 4억 3천이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7년 차가 돼요. 어. 근데 7년 차 최고 연봉은 이정우의 11억이기 때문에 와 이건 못 넘. 이건 넘사벽이죠. 이건 좀 못. 이거는 뭐 근데 뭐 5억은 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오히려 8년 차 최고 연봉이 나성범의 5.5억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7년 차보다 8년 차가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7년 차 하고 나서 이제 미국을 메이저리그 갔으니까 갔으니까. 이제 8년 차에 이제 나성범 선수가 비교 잣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5.5억을 넘기지 않을까. 넘길 것 같다. 네. 4.3억에서. 네, 저는 6억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올해 뭐 원태인 선수는 저희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럼요. 예, 워낙 그 팀의 공헌 네, 부분이 네, 네.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삼성의 그간 연봉 협상 이런 거 보면 잘한 선수에겐 또 잘 줬습니다. 네. 특히 한국 시리즈 갔을 연도의 선수들 연봉 협상 테이블을 보면 다 좋은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원태인 선수는 꽤 좋은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근데 정혜영 같은 경우는 올해 연봉이 2억이잖아요. 네. 2억인데 50% 올라가면 3억인데 네. 이 선수는 중간에 이제 좀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상으로. 네. 그래서 우승 메리트는 있긴 하지만 많이 오르면 3억 정도? 3억 정도? 3억대? 사실 그 김도영 선수나 정혜영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승 한국 네. 시리즈 우승에 대해서 더 줘야 되냐 하는데 또 우승 보너스는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봉 협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심정적으로도 포함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승하면 그만큼의 연봉을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고가에 기본적으로 그 성적 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1위를 하게 되면 뭐 30% 네, 가중치, 네. 뭐 2위하면 25%, 뭐 이건 이미 5%. 포함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곱하기 때문에 네. 성적이 우승하면 무조건 연봉은 오를 수밖에 오를 수밖에 없다.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에 우승 보너스도 받긴 네. 받지만 네. 이것도 네. 역시 연봉에 네. 포함이 된다. 또 보상 가중치랑 플러스 우승 그렇죠. 우승 보너스가 한국 시리즈 네. 배당금은 또 따로죠. 보통 네. A급 선수들 같은 경우 1억 3천에서 1억 5천 사이일 거예요. 그 금액을 또 따로 책정돼서 받기 때문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아가 많이 받았잖아요. 네. 배당금을. 네. 그러니까 예년보다 한 1.5배 이상을 받았으니까, 네. 선수도 거의 2억 가까이 2억 가까이는 받았을 것 A급은 같아요. 네. 받지 않았어요. 아마 A, B, C 등급으로 나누는데 A 등급은 과거 한 5년 전, 6년 전 기준에서는 1억 3천에서 1억 5천, B 등급은 뭐 9천에서 6천, 뭐 나머지는 5천,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이게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되게 부럽고 좋네요. 네. 돈 받는 얘기하니까. 네, 네. 예. 계속 억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나 억억 얘기하니까. 얘기하니까 예. 뭐 저희하고는 뭐 그렇게 상관없는 억은 이제 보통 대출 받을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아. 제가 1억은 필요한데 이게 울고 있었던 대출 이럴 때만 얘기.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전세 자금 대출이 얼마까지 뭐 이런 얘기만 하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연봉 뭐 갖고 다 이제 그 발표를 다 이제 하겠지만 내년 이제 FA 자격을 얻는 선수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좀 높여놓고 FA 프리미엄. 그렇죠. 네. FA 풀렸을 때 B 등급, A 등급을 다 등급에 따라서 이제 200% 최소 이걸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를 과거에는 방지한다고 해서 예비 FA 프리미엄이라 해서 연봉이 팍 뜨는데 네,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또 그렇게 하지 많지는 못해요. 않아요. 왜냐면 셀캡도 있고 네. 해서 그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기아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박찬호 선수가 원래 A 등급이었는데 네네네. 지금 조상우 선수가 와갖고 조금 간당간당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예비 FA 선수들 몸값이 아마 대부분 크게 오를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연봉 협상 결과 발표됐을 때, 이 선수 내년 시즌 마치고 FA인데, 연봉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뛰었구나라고 네.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돈 받는 좋은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이거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네. 그 주간 FA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만 예. 주간 FA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온라인상에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FA 시장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남아 있는 카드 중에 서건창 선수 네. 그리고 하주석 선수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김성욱 선수, 네. 그 다음에 문성현. 이용찬 선수. 근데 문성현 선수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키움 구단과 한 번도 협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타구단 협상도 없었어요. 문성현 선수는 진짜 FA 미할 위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성원창 선수는 일단 해를 넘기는 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또 기아도 지금 협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서건창 선수하고는 금액 차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 뭐 20억이다 네. 이런 거는 제가 확인한 결과 그 정도까지 뭐 그러니까 금액은 일각에 아니었던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카더라겠죠, 찌라시 네, 같은 네, 거겠죠. 네. 뭐 3년에 20억을 바라고 있다. 보통 기자들이나 현장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사도 있겠지만 거기서 나온 선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현장을 취재하지 않은 쪽에서 이제 근거 없는 근거 없는 금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을 불렀다면 저는 기아 협상 아예 안 할 것 아예 안 할 같은데요. 것 같다. 예, 그리고 근데 분명
선수와 입장 차는 있습니다. 구단 차의 입장은 분명히 입장 차는 있다. 있는데 네. 기아는 썩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리고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사트 얘기도 계속 소문에 나오는데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트로 갈 만한 구단이 딱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근데 유격수가 필요한 구단은 분명히 여러 구단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한 기사가 뭐 한 구단에서 이제 유격수에 급변한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좀 레이더망을 돌려보니까 그렇게 유격수 자리에 급변한 팀이 두산 정도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김지호 선수가 은퇴를 하고 또 내야도 이제 헐경민 선수가 빠지고 3루수지만 그 외에는 지금 유격수 자리가 크게 흔들리는 구단이 없는데 어디서 이제 소스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주석 선수는 하나의 입장은 딱 하나예요. 사인앤트레이드를 원하면 구단을 직접 좀 찾아오면 그 적극적으로 열어줄게라는 입장이에요. 알아서 구해와라. 뭐 그렇죠. 그러니까 구단에서는 열려 있다는 입장이죠. 그런 의미인데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 하주석 선수에게 그 정도의 뭐 사인앤트레이드 할 구단은 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고 현실적인 선택지는 하나 잔류가 잔류.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렇다면은 엄청 깎인 채로 그렇죠. 그건 각오를 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하나 구단에서도 FA 신청하면 일단 시장 나갔다 와라고 얘기했으면 그건 뭐냐면 결국 나가서 좋은 조건을 못 받았을 때 우리는 좋은 돈을 못 줘라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주석 선수는 좀 그렇게 된 상황이고 김성욱 선수는 저는 이 정도까지 단장님하고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이 정도까지 가치가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NC하고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에 뭐 합의가 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도 역시 사인앤트레이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야구계에서는 이제 수도권의 한 구단이 관심이 있다 사인앤트레이드에라고 했는데 제가 그 해당 구단에게 얘기하면 절대 아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셀캡도 고려해야 되고 지금 대부분 구단들이 그 수도권 구단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셀캡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한 선수를 데리고 와서 지금 김성욱 선수의 연봉이 9,500만 원인데 네. 선수가 FA를 선언했다는 것은 최소 1억을 미니멈 1억을 원할 텐데 그 정도의 금액을 단연 계약으로 맞춰주는 구단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도 현실적인 대안은 잔류가 유력해 보인다. 이용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찬 선수는 적지 않은 나이에 그리고 지금 올해 성적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B등급이라는 또 한계점이 있어요. 이적은 당연히 쉽지 않고요. 선수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사트 여부인데 사트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단장님이 보시기에 그나마 그래도 지금 언급했던 선수들 중에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혹은 이제 그러니까 다들 공통된 지점은 다 쉽지 않답니다. 네네네. 갈 곳도 마땅치 않고 구단에 지금 현 구단에서도 적극적이지 않고 여러모로 진짜 좀 위기라면 위기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선수들 중에서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김성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나이도 뭐 93년생으로 젊고 물론 뭐 좀 에버리지가 좀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장타툴이 있는 선수고 올해 17개 홈런을 때렸어요. 그리고 수비도 뭐 아주 잘하진 않지만 중견수를 커버해줄 수 있고 뭐 주력도 괜찮고 괜찮다고 보는데 너무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주석도 분명히 유격수가 필요한 팀은 제가 볼 때 3개 구단은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조금 고려해 볼 만한데 워크의식 문제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제 지금 하주석 선수는 그 에이전시 측하고도 통화를 해보면 지금 몸은 정상적으로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몸을 잘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또 이게 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를 데려왔을 경우에 부작용, 특히 이제 외부에서의 부작용, 팬들의. 제가 아는 하주석 선수는요 그렇게 막 팀 분위기를 해치고 이런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베르 감독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덕아웃에서 불미스러운 장면들을 많이 특히 저는 하나 그 다큐멘터리가 좀 약간 하주석 선수한테 독이 됐다고 좀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에서 보면 경기 그 막
안 되면 네. 안에 들어와서 막 네. 뭐 부수고 이런 던지고 예, 그런 장면들이 좀 잡혔는데 저가 이제 2015년부터 18년까지 하나 담당을 했었고 그때 이제 하주석 선수 이렇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워크의식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아니, 선수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주장까지 달았었겠죠. 네, 네. 뭐 팀에서 리더 역할도 곧잘 하고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클럽하우스 이제 나오고 나서 실제로 덕아웃에서 그런 행동을 해갖고 그게 더 증폭이 된 케이스인데 그렇죠. 거기서만 그랬으면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하주석 선수가 너무 저평가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너무 저평가가 돼 있다. 실력만으로 보면 네네네. 근데 저는 충분히 하주석 선수는 10개 구단에서 주전 유격수를 할 수 있고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평가는 해요.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나이 않아요. 아니, 많지 않죠. 네. 94년생인가. 네, 이제 30 좀 네. 넘은 선수. 이렇게 많아 보이지,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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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그러니까 고교 졸업부터 바로 이제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체감이 그쵸. 많이 한 네.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예, 하주석 선수는 좀 억울한 게 좀 많더라고요. 좀 얘기를 해보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온정주의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이 선수들에게도 내년에는 좀 따뜻하고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뭐 바람 정도는 충분히 가져 봄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